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도 길어지고, 잠시 다른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이 와서 이질문 질문이요.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잘했던 학생들이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까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문제 내용을 지금 31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31번이 좀 급하게 아이가 들어와 있어서 길게는 못했는데요. 제가 아까 이미 이 본문 독해하면서 제가 다 했던 내용들이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구조 독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게 될 거예요. 구조 독해를 해보신 분들은 정확성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이득이다. 연습이 많이 된 학생들은 지문을 스캔 뜨듯이 문제를 보고 탁탁탁탁 꺼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생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비문학은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비문학이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문학보다 비문학이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조 독해를 해보십시오.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3번까지도 사실은 다 언급이 돼서 문제를 풀어버린 상태예요. 자, 이제 나머지 한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일단 28번 문제 속에서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 32번 문제 풀기 위해서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앞말을 다 정리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진 장치들의 특성은 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묶어서 이와 같은 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와 같은 사진 장치들의 특성은 이라고 이미 정리해 줘 버렸습니다. 이런 구절이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주제를 잘 파악 못하겠다면 그 아랫문단에서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돼요. 대상을 사진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도 있게 한다.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역시 다시 나옵니다. 사실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 바쟁은, 월드는 또 다른 견해,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돼요? 특정 인물들이 견해가 제시되면 반드시 질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실성이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쟁점이잖아요. 자, 뭐에 대한 얘기야? 대상을 변형시켰는데 그거 사실성이 있니? 아니면 나는 사실성 없다고 볼래? 라고 볼 거니?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봅시다. 바쟁은 뭐냐면 기계장치에 의해 만들어짐으로 사실성을 띈다고 본다. 자, 이게 뭐예요? 근거예요. 기계장치로 만들었으니까 사실성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조리개와 셔터 등의 요소에서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는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기계적 방식으로 대상을 기록한다는 본질에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 거는 다 뭐다? 사실성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쟁 입장을 정리해보면 일단 사실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거가 뭔데? 기계적 장치에 의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성이 있어. 이렇게 본 거죠. 다음 월든이라는 사람은 사진은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봤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한다고 보고 보이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만 사진이 사실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진이 기계에 의존하여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얘도 뭐예요?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자 봅시다. 적어도 이 사람은 사진이 기계에 의존하니까 사실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월든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유사하지요. 좀 더 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림은 그 대상의 가시적 특성을 추가하거나 누락할 수 있지만 사진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달리 사실성을 띈다고 주장한다. 사진하고 그림하고 다르다. 얘는 사실성이 있어. 왜 있냐면 가시적 추가 누락이라는 부분에서 사진은 그림과 다르다 이 말이죠. 추가 누락할 수 없어. 사진은 그림만큼 추가 누락할 수 없어. 그림은 추가 누락할 수 있지만 사진은 추가 누락 못해. 그러니까 사실성 있어.
이 말입니다. 얘는 기계적 장치 썼으니까 오케이. 얘는 사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오케이라고 하냐면 추가 누락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견해는요. 사진은 대상에서 나온 뭐예요? 빛의 자취를 기록한 거예요. 발자국이 대상의 실제를 함축하듯 사진은 그 대상의 실제를 함축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 모든 사진은 뭐예요? 얘도 사실성 갖는데요. 그럼 이 글은 지금 세 명 다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근거를 뭘로 드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견해인 이 다른 견해는 사진은 실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지만 빛을 옮겨놓은 거지만 빛이 발자국이라고 본다면 비유적으로 그렇다면 발자국은 바로 실체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다. 함축한다. 라고 했죠. 발자국 사진과 동일한가? 이 견해에 의하면 사진은 대상 자체의 자취가 아니라 중요한 말로 하면 대상의 자취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빛의 자취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발자국 구별된다. 발자국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이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재현 여부하고 관계없다. 사실적이라는 얘기는 재현했기 때문에 사실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진의 형성 과정에 사진가의 적극적 개입한 사건이건 우연한 찍힌 사건이건 빛의 이미지 자체라는 점, 빛의 이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무조건 사실이다. 빛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건 맞지 않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돌릴게요. 잠깐 좀 빨리 돌릴게요. 자, 이 문제지요. 자, 기억은 누굽니까? 바쟁이에요. 바쟁. 자, 니은은 누굽니까? 월든. 자, 또 다른 견해. 그죠? 자, 각각 뭘 중시했는지 기억납니까? 조리기계 값을 조절하여 피사체의 일부가 초점에 맞지 않더라도 초점이 뭐야? 변형된 거예요? 자, 사실성을 띈다. 맞아요. 사실성 있다 했잖아,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2번. 육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불빛을 표현한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 사실성 갖는다는 맞아요, 일단. 육안으로 보는 것도 월든의 지적이에요. 우리 눈과 보는 정도로 드러나면 된다 이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밀하게 그린 초상화라고 하더라도 그 초상화는 인물의 특징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실적이라 보기 어렵다. 자, 월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초상화는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그림하고 사진하고 비교하면 얘는 추가 누락할 수 있지만 얘는 추가 누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적이지 않은 거죠. 맞는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대로잖아요. 근거대로 얘기합니다. 얘는 뭘 얘기하냐면 사실성이 있다. 왜?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추가 누락이 가능하다. 얘는 아니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상화는 사진이 아니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가능하죠. 누락이란 단어. 4번 사진가가 적극적 개입한 사진이건 우연히 찍힌 사진이건 이간이 주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게 근거가 맞아요? 틀린 거죠. 사실성 갖는다는 말이 맞는데 주간이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뭘? 빛의 흔적을 따라간 거니까 무조건 맞다 이 말이잖아. 뒤에 보세요. 대상에 나온 빛의 이미지의 자취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자, 발자국은 실체의 형상이라 했죠. 실체의 어떤 함축이다. 실제의 함축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사진은 뭐랍니까? 빛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다. 실제하고 똑같든 안 똑같든 이건 무조건 사실적이다. 왜? 빛이란 것을 드러낸 거니까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이게. 미안합니다. 이 4번이 틀렸죠. 4번. 4번은 주간 배제라는 근거가 틀린 겁니다. 근거를 잘못 제시한 거죠. 다시 해볼게요. 이 글은 앞에 보세요. 일종의 설명문이죠.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두 제재로 나왔어요. 하나는 기술 제재고요. 하나는 예술 제재예요. 근데 예술 제재도 설명문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바쟁이든 아니면 월든이든 또 다른 견해든 이들의 견해를 뭡니까? 그냥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덧붙인 게 아니죠. 이 제시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는 주장을 하면 뭐 근거를 제시했겠죠.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사실성을 띈다는 건 다 똑같아. 사실성을 띈다, 갖는다, 사실성 갖는 똑같은데 이 근거가 맞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이걸 묻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설명했는데 이 지문 자체가 어려워서 길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해결 팁을 드리려고 내가 길게 얘기한 겁니다. 문제 해결 팁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보라 했습니까? 문제를 먼저 봐라. 제가 문제를 먼저 보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28번 문제를 토대로 보면 두 구절로 나눠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큰 덩어리를 둘로 나눠야 되는데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응게 어떤 양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을 토대로 가서 1번 문단에서 뭐 봐야 된다 했습니까? 글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해 준다 그랬죠. 그걸 토대로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문단, 4번, 5문단을 정리해야 되고요. 각 문단에 대응되는 문제가 있다 했죠. 예를 들면 3번 문단에서는 물체거리, 상거리, 초점거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 번 문제하고 30번 문제가 대응되는구나. 31번 문제는 조리개와 서도 속도가 나오니까 바로 4번 문단이나 5번 문단에 있겠구나. 그죠? 32번 문제는 바쟁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마지막 문단에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글의 전개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토대로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글을 전개해 나가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글의 전개 방향이 제시되는 표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아, 또 시작이네요. 이게 왜일까요? 네, 미안합니다. 자, 글의 전개 방향을 얘기해주는 표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시어, 그 다음에 뭐 봐야 된다 했습니까? 접속어, 잘 보셔야 된다.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정리하고 넘어가자. 핵심 개념어들, 자 여기서 본 것들 조절장치란 말 나오면서 여기 쭉 내려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각각 뭐 한다 했습니까? 렌즈가 이미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초점거리는 결정된다. 물체거리는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상거리가 달라진다. 이런 말들 정리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푸실 때 정확하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번 시험에 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법 강의는 제가 이미 올렸고요. 비문학 질문 요거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문학은 좀 약간 평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수가 깎인 것은 문법과 비문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주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점수상으로 80점대가 나와서 등급이 1등급이니까 상관없다. 아닙니다. 지금 3월 전국연합의 경우에는 재수생이 못 들어오죠. 전국연합 학력평가에는 재수생이 안 쳐요. 반면에 일반계고 아닌 상업고등학교나 뭐 이런 고등학교들도 응시는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 평균자들은 들어와 있고요. 상위 평균자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예언컨대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에 출제에 대해서 재수생이 14만 명 정도 밀려들으면 평균 점수 올라갑니다. 즉 등급 컷은 올라갑니다. 84점이 아니라 80점대 후반, 적어도 후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6점 받아서 또는 85점 받아서 1등급 끊으신 분들 위태롭으면 1등급 못 끊어요. 한 5, 6점 받아서 2등급 끊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2등급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적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풀지 그 요령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문학만큼 비문학이 중요합니다. 3월 모의고사를 치면서 수능 특강 문학만 주구장창 푸시는 분들 큰 문제에 도달할 수 있음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네요.
자,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열심히 하시면 좋은 점수, 좋은 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수능이 아니었으니 다행이다. 자, 지금 이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었으면 오히려 더 암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3월입니다. 지금은 시작할 때이죠. 고생하셨고요. 강좌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펼쳐놓고 제가 말씀드린 구조독해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